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맨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민족 중흥의 주관으로 열린 추도식에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그리고 유족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홍철호 정무수석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선친묘역을 참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추도식 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이라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사소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기사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자 빼야 될 때입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혹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호칭을 하듯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 전 임금이라고 부를 텐가?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세종대왕, 세종임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는 마음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전자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으니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고착화시키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흥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사실 위대한 분들한테는 앞뒷 말을 차라리 안 붙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이승만, 이순신, 세종, 박정희 이렇게 불러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본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흥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그랬죠. 역사에 대해서
가정해 본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역사에 대해서는 가정법을 쓰지 마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45주년을 맞이해서 가정법을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인물의 위대함을 한 문장으로 금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써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거실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을 겁니다.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을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 내내 파쇼 독재, 박정희 물러가라 이 데모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집 안방에는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을 것이다. 고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캄보디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쿠데타와 혁명,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 그 당시에는 쿠데타다 혁명이다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쿠데타였는지 혁명인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바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바지 했으면 혁명, 이바지 하지 못했으면 쿠데타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3대 혁명이 있었다고 늘 얘기합니다. 이집트 혁명, 터키 혁명, 그리고 5.16 혁명입니다. 5.16 혁명이 있기에 앞서서 이미 이집트 혁명과 터키 혁명은 있었습니다. 5.16 혁명이 오히려 이집트 혁명을 롤모델로 삼고 터키 혁명을 롤모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5.16이 있었을 때 이집트와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5배에서 10배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때 우리한테 군대를 파병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이 60년이 그런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고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한 시절 동안 우리나라 장관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고 청문회가 열리면은 그때 이 철딱선이 없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에게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16이 쿠데타라고 보느냐, 혁명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그자들을 똑바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우물쭈물딱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알을 두리번거리고 천장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하다가 구태여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5.16은 뭐 군사 정변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했습니다. 왜 5.16은 혁명이었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20세기의 유일한 성공한 혁명은 5.16 혁명이었고 5.16 혁명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의 동굴 속에서 원숭이랑 비슷하게 살았던 그러한 인간이 살았던 한반도의 주민이 살았던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융성한 나라로 만든 그 주인공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쿠데타라고요? 당연히 혁명이지요. 그것도 전 세계에 우러러마지 않는 노벨 경제학상 학자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송에 맞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감동에 젖어서 기념관을 구석구석 살펴봤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도 못 들었습니까? 다른 기사 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저희 동료 기자였다가 지금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가 있는 송의달 이런 기사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년에 맞춰서 썼습니다. 군인 박정희를 세계적 지도자로 만든 세 가지 깊은 생각.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저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기사를 보십시오. 어디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지. 박정희 대통령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50여 신생국 중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새로 독립한 나라가 150여 개국입니다. 유일하게 경제발전을 성공시킨 지도자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18년 5개월 10일을 포함한 1961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이 기록한 연평균 9%대 성장률은 인류사에서 찾기 힘든 기록이다. 20세기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찾기 힘든 대기록이다. 박정희 대통령 모습입니다. 1973년 모습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60년대에 8.5%, 60년대 후반에 9.7%, 1970년대 연평균 11% 한국 경제를 키워댔습니다. 각국과 비교해봐도 독창적이면서 빠른 성공을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경영술. 여기 보십시오. 송의달 교수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올라있는 분 앞뒤에 아무런 직함을 붙이지 않은 것이 사실은 최고의 그 우대를 하는 겁니다. 성공을 일궈낸 박정희의 국가 경영술, 스테이트 크래프트,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 됐다. 그거 연구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 아닙니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서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가며 그의 발자취를 훑고 있다. 한국의 도약은 박정희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덕분이다. 1961년 5월 군인이던 박정희는 어떻게 세계적 지도자가 됐을까? 비결을 찾기 위해 그가 1961년, 62년, 63년에 쓴 지도자도,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국가혁명과 나,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봤다.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박정희 대통령은 글씨도 명필입니다. 네, 글씨도 명필입니다. 첫 번째가 민족과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정신과 한강변의 기적.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눈물이.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지방 농촌의 한 민가의 모습. 이 초가집 손바닥만한 마루에 앉아가지고 지금 애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아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 모습을 완전히 상전벽계로 뒤바꿔 놓은 분이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는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었고 두 번째는 후세에 길이 남는 리더십이 있었다. 박정희 저 지도자 도 허용하며 예비하는 지도자. 과학, 기술, 과학 입국, 기술 자립. 박 대통령 글씨입니다. 서민과 동고동락, 솔선수범의 자세.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부흥 대통령 박정희 서거 45주년 그 주말을 지내면서 지금 혼탁하고 어지러운 우리 정치 판때기를 또 바라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부탁이 있는데 앞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가정법을 한 번만 써본다면 부흥 대통령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가족은,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부흥 대통령 박정희를 이 나라에 보낸 것이구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이 나라에 보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